혹시 기억나시나요? 생일날 엄마가 들고 오신 흰 상자. 그 안에 반짝이는 하얀 초콜릿과 부드러운 생크림이 듬뿍 들어있던 그 케이크. 누군가의 생일상에 졸업식에 특별한 날의 식탁 위에 하얗고 둥근 크라운 베이커리 케이크가 놓여있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맛, 같은 포장, 같은 감동을 줬던 그 브랜드. 바로 크라운 베이커리입니다. 그런데 그 크라운 베이커리가 지금은 왜 사라졌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빵집 브랜드가 사라진 얘기가 아닙니다. 한 시골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일이 훗날 전국 800개 매장을 가진 베이커리로 이어진 건데요.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끝없이 성장하던 그 브랜드는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작은 빵집이 어떻게 전국 800개 매장의 1등 케이크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크라운 제과와 크라운 베이커리를 만든 윤태현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윤 회장은 처음부터 빵을 만들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는 양복 기술로 생계를 꾸렸는데요. 손재주도 좋고 부지런했지만 위장병이 심해져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결국 일도 생활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삶이 멈춘 줄 알았던 그 시기,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빵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며 비워둔 가게들을 둘러보다가 한 제과점 안에 전기오븐이 놓여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직감이 왔다고 해요. 이게 기회일 수 있겠다고. 윤 회장은 형제들과 함께 힘을 합쳐 그 오븐을 중심으로 제과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7년 서울역 뒤에 살고 있던 친구 집 부엌 한쪽을 빌려 영일당이라는 제과점을 내는데요. 당시 귀했던 식용 글리세린을 빵 위에 발라 윤기나고 촉촉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빵 하나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지만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쟁통에 글리세린 같은 재료는 물론이고 오븐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피난지에서도 천막을 치고 미군 비행장 앞에서 과자를 구워 팔았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윤 회장은 본격적인 과자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직접 기계를 만들고 부품을 구하고 조립까지 해내며 생산을 시작하였고 영국 여왕의 왕관을 떠올리며 그 단어를 브랜드명으로 삼기로 하면서 1956년 크라운 제과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성장의 길을 달리는데요. 미군 전투 식량에 들어있는 샌드 비스킷을 보고 영감을 얻어 크라운 산도를 개발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크라운 산도는 당시 수입 과자를 빠르게 대체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루에 1000박스를 생산하게 된 날은 회사의 창립 기념일로 삼을 정도였죠. 위장병으로 인해 입맛이 까다로웠던 윤 회장은 과자 맛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집요했다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폐기라는 원칙을 고집했고 좋은 재료로 정직한 맛을 내야 한다는 철학을 평생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크라운 제과는 다양한 과자 등을 출시하며 국민과자 브랜드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윤 회장은 사람들이 매장에서 바로 만든 신선한 빵을 원한다는 생각에 크라운 제과의 생과사업부를 분리시켜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크라운 베이커리입니다. 당시만 해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대였는데 크라운 베이커리는 업계 최초로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전국 매장에서 동일한 맛을 구현한 데 이어 케이크 배달 서비스와 TV 광고 포인트 카드 시스템까지 도입하며 그야말로 혁신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브랜드 출범 3년 만인 1991년 국내 베이커리 업계 매출 1위에 오릅니다. 특히 화이트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는 크라운 베이커리를 상징하는 제품으로 졸업식이나 생일 기념일엔 당연히 크라운 베이커리 케이크를 떠올릴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크라운 베이커리가 왜 사라진 걸까요? 그 시절의 화려함 이면에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크라운 그룹은 과자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유통, 음료, 의약품, 건설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1998년 부도를 맞게 됩니다. 화해 신청, 공장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 역시 투자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시장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SPC의 파리바게뜨와 CJ 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장하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베이커리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했고 빵과 커피, 샐러드를 함께 파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물류 시스템과 원재료 자체 생산을 통해 가격과 품질 모두를 잡았고 뚜레쥬르는 베이커리 카페로 리브랜딩하며 고객 경험을 바꿔놓았습니다. 해외 진출까지 본격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반면 크라운 베이커리는 점점 시장 흐름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04년 매장 수 600개, 연매출 1,186억 원이던 것이 2010년엔 250개 매장의 매출 584억 원으로 급락했고 2012년엔 97개 매장, 그리고 2013년엔 불과 70개도 남지 않게 됩니다. 수익성은 물론이고 재무 구조까지 흔들렸습니다. 2011년 한 해에만 42억 원의 순손실, 부채 비율은 1200%를 넘게 됩니다. 이건 자산보다 빚이 12배나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본사는 장기 전략보다는 단기 비용 절감에 몰두합니다. 공급가 인상, 매장 정리, 포인트 카드 폐지, 서비스 축소 등 가맹점의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 이어졌고 점주들과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부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에 크라운 베이커리 본사는 가맹해지 보상금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점주들은 1억으로도 부족한데 2천만 원으로는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크라운 베이커리의 몰락에는 리더십의 문제도 한몫했는데요. 2006년부터 경영을 맡은 이는 윤태현 회장의 아들인 윤영달 회장의 부인 6명의 사장이었지만 실질적인 경영 능력에는 의문이 제기됐고 내부에서도 이름만 올린 고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2012년 결국 대표는 교체되고 크라운 제과는 크라운 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사업 통합이라 했지만 사실상 오너 리스크와 부실 경영으로 인한 브랜드 철수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9월 크라운 베이커리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한때 800개에 육박하던 매장은 70개 미만으로 줄었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개척자이자 생일 케이크의 상징이었던 크라운 베이커리는 그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였던 크라운 베이커리는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대기업의 자본력과 물류 시스템에 기반한 공격적 확장 전략, 그리고 내부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와 가맹점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 경쟁력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 대가는 브랜드의 퇴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브랜드를 지탱하는 건 단지 제품 하나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소비자와의 신뢰, 시대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함이 있어야 비로소 브랜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의 이야기 역시 그걸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당신의 생일상에도 그 하얀 크라운 베이커리 케이크가 있었나요? 그 시절 크라운 베이커리에 얽힌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요즘 관심 갖고 계신 창업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잊지 못할 프랜차이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